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출문제를 계속 풀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전과학 2강-2가 되겠죠. 우리 교재를 보면 2장 수력발전의 개요소부터 4장 유량과 낙차까지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7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그 전에 2강-1 또는 2강에서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 개요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이 문제풀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은 80회 1교시 나왔던 문제, 동수력학에서 베르노이 정리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은 발전공학 2강입니다. 2021년 11월 27일 동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발전공학 2강-1 2022년 3월 9일 동영상을 제작했으니까 그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내용은 뭐냐면 5번 문제입니다. 101회 1교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유량의 변동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유량도와 유황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량도와 유황곡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도와 유황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그러면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량도라고 하는 것은 하천, 또 내지는 뭐 저수지 또는 조정지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하천의 유량을 카렌다 데이죠.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날짜별로 그냥 쭉 유량을 기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하천의 유량이 어떻게 변동했느냐를 알 수 있을 뿐이지, 특별한 이 유량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 하천에 가장 많은 유량부터 가장 적은 유량이 들어온 날짜도로 다시 재배열을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유황곡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직감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자, 1일부터 36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일부터 12일까지인데도 어떻게 돼요? 유량도를 쭉 다시 재배열을 해보니까 이렇게 약간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자, 이것이 만약에 365일처럼 해서 더 많은 날수를 더 컴팩트하게 하면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었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뒷부분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앞부분은 홍수량이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하간 앞부분은 매우 많은 양이 들어올 것이고, 뒷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서 그날의 유량이 가장 적게 들어온 날까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유황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의 유량을 얼마로 치냐면, 예를 들어서 30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30톤이라고 하면 30m의 3승 per se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우 많은 유량 오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60톤이다, m의 3승 per sec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떤 날은, 뒤로 더 진행되는 어떤 날은 이 30톤보다 더 작게 유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날짜만큼은 발전을 할 수가 없구나. 예를 들어서 그게 10일이다. 그러면 이 10일에 대해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 유황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1년 365일 그 중에서 자기가 발전해 낼 수 있는, 이 수력 발전을 할 수 없는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해서는 인근의 뭐 화력발전, 기타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 하나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10일 동안에 유량이, 예를 들면 여기는 30톤이었는데 가장 적게 들어오는 게 10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톤만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하천이나 이 저수지에서 이 최소로 들어온 그 10톤에 대한 20톤을 저장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기타 인근의 화력발전에서부터 전력을 융통해야 되겠으나, 만약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장을 해야 될 최소한의 저장 용량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60톤을 가지고 발전한다는 그 발전 용량이 자 10만 킬로와트였다 이렇게 봅시다. 10만 킬로와트였다. 그러면 30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유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냐면 5만 킬로와트가 되겠죠. 5만 킬로와트. 자,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10만 킬로와트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60톤을 사용을 해서 돌릴 수 있는 수차를 한 대만 선정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요게 90일이다 라고 하면 90일간은 60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 10만 킬로와트로 출력 가능하니까 가장 효율 좋게 운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 90일 이후에 뒤에 10일 빠진 355일까지 약 275일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효율 운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효율 운전이 좀 불합리하니까 고효율 운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킬로와트를 발전을 하는 60톤에 의한 수차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얘는 30톤을 수행하는 것은 전체 355일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5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수차를 하나 선정하고, 그럼 그것은 그 수차는 30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해서 45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차를 하나 더 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자 60일간은 최적으로 다 10만 킬로와트 다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0일서부터 뭐 임의대로 뭐 한 150일이다 그러면 이 45톤 전체를 다 최적 운전할 수 있고 고효율 운전할 수 있고, 단 요 부분만 효율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유량이 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요기에 관한 수차는 발전기나 수차는 정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30톤 최적 운전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다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45톤에 대해서 45톤과 30톤의 유량 그 사이에 조정하는 것은 약간의 저효율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아예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상승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 유황곡선을 가지고 내가 이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10만 킬로와트이고 이 10만 킬로와트에 해당되는 수차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숫자를 늘리고 수차의 용량을 작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차의 용량, 수차의 대수, 이것까지 이 유황곡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이해를 좀 해 보시면 이 유황곡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답안지 접근할 것이냐가 금방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답안지 중에서 모범 답안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 기본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아까 유량도와 유황곡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유량도는 큰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량도에 대한 설명을 오래 또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유황곡선을 제대로 그리고 이 유황곡선의 의미를 적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 머릿속에 담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분은 자 유량도 간단하게 적으셨고요. 그 다음에 유황곡선 쭉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적용을 보면 발전소 건설 후보지의 발전량, 발전기 용량, 형식 등을 정할 때 적용한다. 작지만 여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총 발전량을 알 수 있고 또 갈수시 부족 발전량을 알 수가 있어서
발전력 보충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아주 답안 잘 쓰신 거죠? 여러분 이제 직감적으로 좀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분은 자, 유량도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 다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자, 유량도, 그 다음에 유황곡선도, 그 다음에 유황곡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또 나와버렸어요. 그죠? 결국 이게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적을 수 있는 게 매우 한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자, 이분은 그림이 불필요하게 크다.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유량도 놓고 이것을 그대로 유황곡선 가지고 나면 요것과 요것을 아주 작게 표현할 수 있죠.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그림을 작게 표현한다고 하면 요 배추도 좀 왼쪽으로 더 당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것이었다. 여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답안지 작성하는 것을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은 전체적으로 빡빡하게 잘 쓰셨죠. 그 다음에 유량도에 대해서도 큰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재배치를 했다. 재배치를 가지고 그 다음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황 곡선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여기는 이제 직선처럼 나온다. 이제 요것만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 이것도 정리 잘 하셨죠. 이렇게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의 수량, 발전기 대수, 용량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여전히 전반적으로 아주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자, 유량도 아까 다른 분이 작성한 것보다 너무 많죠.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이것을 합하게 되면은 전체 이 정도 한 4-5칸에 2개 그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요 뒤에까지 이렇게 답안지를 벗어나서까지 답안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요 부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자, 연간 발전 가능 일수와 첨도 부하 공급력을 언제 지원받을 수 있는 등을 알 수가 있고, 발전 방식과 발전기 용량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풍수량 최고가 기준으로 용량을 결정했을 때 발전기 한 대 단독 운전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N대로 순차 제어하는 운전 방식, 이것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강의 드렸던 것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 놓으셨죠. 약간 디벨롭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채점은 어때요? 여기까지 이 답안지 내용까지밖에 채점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본다면 중요한 내용은 뒤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이렇게 크게 의미 없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답안지 참고해서 보시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